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애증의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서린바이오와 캠시스 두 종목을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감정이 좀 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도 있고요.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 내막과 어느 정도 지표들을 좀 참작해 본다면 사실 이런 주가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한국이 쉽다. 그게 어떤 말인가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종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조금 내려갑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주워 담습니다. 미친 듯이 주워 담아요. 그러면 주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장점은 미국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게 장점이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르다가 이렇게 훅 꺼져버리죠. 최근에 서린바이오도 21년도 굉장히 잘 달리다가 훅 꺼졌습니다. 고점비 70% 넘게 거의 뭐 80%인가요? 좀 폭락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74% 정도 밀려있네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 시장은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훅 밀려버리니까 굉장히 짜증이 난다. 근데 장기 투자를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서 싼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과정이 완만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반대로 뭔가 어마어마한 수익은 못 낸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가다가 훅 밀리는 구간이 오니까 담을 수 있는 시점이 또 형성이 된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맞긴 맞는데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 투자는 솔직히 한국을 그렇게 선호 드리진 않아요. 아무렴 가는 길이 어차피 목표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는 길이 이렇게 완만한 게 좋죠. 그죠? 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랬다가 이게 좋습니까? 이 목표가 여긴데 여기라고 치면 목표 오기 전에 꼬꾸라져 버리고 오르고 꼬꾸라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우상향하는 미국장이 좋다 해서 장기 투자는 미국이 좋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단타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좀 한국이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좀 더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에 해당하는 1%도 아니고 0.1%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좋은 종목들이 지금 빌빌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서린바이오와 캠시스인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컨택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어서 일단 서린바이오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에 대한 이슈를 간단히 좀 먼저 체크를 하면 94년도에 이제 84년도에 서린과학으로 설립된 기업이고 2000년도부터 이제 현재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토탈 솔루션, 위생살균 솔루션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친환경 대기오염 저감 바이오 필터, 시스템 개발, 헬스케어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종목 중 하나고 뭐 기능성 화장품 등 당장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또 실적적으로도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바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재물을 좀 간단히 좀 보시게 되면은 ROE가 높더라도, 그러니까 기업의 어느 정도 자본익률, 성장률이 좀 높더라도 이 부채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뭐 기업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린바이오는 좀 예외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고, 단순히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죠. 자, 일단 비슷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비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 한번 보자고요. 시가총액. 일단 서린바이오는
천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뭐 EDGC 1700억대, 파미셀 7000억, 알테오젠 2조 넘어가고요. 유비바이오로직스도 500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일단 놓고 보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72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데이터고요. 올해는 이것보다 더블 정도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EDGC나 뭐 파미셀, 뭐 알테오젠, 유비바이오로직스 보게 되면 훨씬 좀 우수하다. 기업의 시가총액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 좀 우수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그만큼 멀티플을 좀 많이 받았다. 미래의 가치가 땡겨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은 비슷한데 시총은 훨씬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뭐 자산 부채 이 부분만 봐도 자산이 부채의 더블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뭐 파미셀 이런 기업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더 서린바이오가 유리한 지표가 많다. 영업이익률이나 뭐 순이익률 이런 부분을 봐도요. 뭐 ROE 같은 경우도 성장성도 훨씬 우수합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이 종합 점수를 매기게 된다면 서린바이오가 단연컨대 1등일 것이다. 왜냐면 특히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기업 중 하나고, PBR 기업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 PBR이 가장 쌉니다. 종합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근데 이게 2.3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뭐 11, 23, 14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만 이렇게 업종들과 비교를 좀 해봐도 실적이 가장 양호한 종목 중 하나고, 시가총액도 가장 싼 종목 중 하나고, 미래의 전망, 대기 오염 및 뭐 화장품, 기능성 필터 등 다양한 이슈를 함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만큼도 평가를 못 받나. 굉장히 좀 아쉽고, 많은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에 대한 이슈, 정보 뭐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73억대를 21년도 기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2년도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시면 서린바이오는 17년 이전 데이터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17년부터 보시게 돼도 매출액이 지속 성장 중에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거의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근데 분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미 상반기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시총을 작년을 거의 뭐 초과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래서 현재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만 봐도 이미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을 이미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분기, 4분기가 불황이 오더라도 이미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 다시 차트로 돌아가가지고 현재 주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21년도에 강한 슈팅을 기록을 했었고 4만원대를 기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비전만 있는 그런 가치주들이, 성장주들이 나타내는 패턴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냥 완전 꼬꾸라져서 고점 70% 하락했으니까 만족해라?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 비전과 실적이 지속 받침이 되고 있고, 주가는 지금 뭐 굳이 좀 나쁘게 보기 시작하자면 15년도 처음 뚫었던 가격, 그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전과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다. 7년 전에 멀티플을 현재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맞냐라는 거죠. 17년도 혹은 이때도 400억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15년도, 2015년도는 훨씬 더 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텐데 그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더 싸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가치로는 지금 굉장히 박인세일 중에 박인세일. 이거는 마치 뭐 스마트폰 100만원짜리를 지금 30만원에 팔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 뭐 불량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부채 비율만 봐도 당장 그냥 기업이 파산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자본력이나 뭐 기술력 이런 것만 팔아도 충분히 커버가 될 정도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굉장히 싸다.
단기적인 차트는 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죠. 안타깝고 밀리고 있는데 솔직히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저점까지 놓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11,0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FOMC 연준회의가 이제 21일 22일자죠. 한국으로는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증시적인 추세 흐름이 좀 전환이 되면 주가 역시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5년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17년도 실적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주가가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고점을 또 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3년? 그러니까 완전히 서린바이오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4만원대를 돌파할 수준의 흐름이 좀 형성이 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겠다. 근데 저는 감히 지금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슈팅이 나오면 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 더 이상 밀릴 데도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기준 현재 122평 라인 하단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마지노선일 것이고, 이후에는 이 기존의 밴드 움직임을 좀 감안했을 때 슈팅이 저점비 이 정도 나타나거든요. 2배 정도. 그러면 슈팅 나타나면 지금 가격대에서 2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장기 관점이든 단기 관점이든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스쳐가는 종목이죠. 제가 보는 종목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린바이오를 완전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제가 방송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또 얘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개별로 가시는 분들은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캠시스인데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 현재 슈팅이 좀 나와 있고요. 시장 대비 좀 양호합니다. 일단 캠시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부분 중 하나가 21년도 넘어왔고 22년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닥인데 코스피 차트로 놓고 봐도 코스피를 지금 Y축 반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추세가 좀 안정되어 있고 우상향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역시 제가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제 시장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이 캠시스 역시 상위 1%, 앞서 말씀드렸던 서린바이오보다는 저평가 가치가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지만, 근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됐다라고 본다면 캠시스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캠시스에 대해서 체크를 또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볼게요. 현재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 바닥권은 지속적으로 상승 높여가고 있는 상승 다중바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귀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기존 패턴이 슈팅 때렸다가 흘렀다 때렸다 흘렀다 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이 흐름이 이때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패턴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이 구간이 이 구간과 닮았고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닮았고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유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700, 2800 정도 부분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고, 아니면 여기서 기다가 시간 지나면 슈팅을 때리면서 정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이 얼마나 강력한 펀더멘탈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를 볼 텐데요. 일단 제 경험상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서 캠시스를 치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고, 그를 통해서 캠시스의 미래 가치를 좀 더 추산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캠시스고요. 현재 시총 1,7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기업 자체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또 생체 정보 인식 및 정보 보안 기술 등의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 전기자동차 및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휴대폰 카메라 모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삼성 등 이런 데와 이제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저화소급 이제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사는 경쟁력이 없었던 저화소급에서 고화소에 해당하고 있는 뭐 이런 다양한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컨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매출액 보시면 역시 캠시스도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영업이익만 마이너스가 좀 났어요. 기업이 잘 나가고 있고 매출액도 나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좀 밀렸죠. 이때 상황과 그럼 현재 또 비교를 해보면 22년도 들어서는 또 정반대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이미 4천억 정도가 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역시 73억 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업종마다 이제 특이 사이클이 있는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르다가 사이클이 약간 꺾였다가 22년도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실적과 작년 대비를 좀 해보게 되면은 이미 매출액도 작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20년도 그때 수준으로 이미 회복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매출액을 단순 추산해 보면 가장 잘 나갔던 이제 20년도 이때를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영업이익도 160억 뭐 이런 부분도 크게 뭐 나쁘지 않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뭐 수주 뭐 이런 것도 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장 뭐 ROE는 좀 떨어졌지만 최근 이제 22년도 데이터 반영이 되면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갈 거고요. 부채 비율은 뭐 200%를 유지하고 있는데 크게 당장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차트 패턴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캠시스가 2008년도 이때 이상 패턴을 좀 제외하게 되면은 좀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박스권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 이유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업황의 그 주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 패턴이 있어서 어느 수준이 되면은 실적과 비례해서 주가가 슈팅을 좀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업황이 이제 호황에서 이제 불황으로 접어들게 되면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패턴을 좀 자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은 13년도 슈팅을 한번 때리고 14, 15, 2년 쉬고요. 그리고 16년도, 그러니까 3년 정도 주기로 슈팅을 한번 때렸었고, 또 16년도가 지나고 나서 1, 2, 3 해서 19년도 이제 좀 올라왔다가, 그리고 다시 20, 21, 22 하면서 지금 조금씩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 1500 라인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서 이전에도 제가 분석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이거 깨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다만 이 슈팅이 항상 나타나면 보시면 박스권 상단은 항상 40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전에 이 박스권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04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7, 8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슈팅이 형성이 되면 4000까지 무조건 올라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업황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1000원대 중반, 1500 정도 라인 웬만하면 깨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죠. 해서 기사를 일단 간단히 좀 체크를 하면은 19년도 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미래가치까지 땡겨오면서 4천을 찍고 내려갔었고요. 20년도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원래 더 갔어야 되죠. 근데 여기 음봉이 바로 등장이 되는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면
실적을 일단 고려했을 때 아마 5천까지도 더 슈팅을 좀 기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주기가 지나서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디램 뭐 이런 거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캠시스는 지금 이제 다시 업황이 호황 구간으로 돌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트레이더를 비롯해가지고 기관 등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니까 거래가 거의 뭐 사상 최대로 터져 있습니다. 이 주기를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캠시스는 올라올 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때 부스팅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더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도 섞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가치 투자자보다는 트레이더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망한 종목인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경기 호황 불황 이 부분과도 맞물려 가지고 때로는 좀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또 바닥을 좀 더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경기 불황이 오니 어쩌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대략 대부분 경기 성장률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 라고 가정을 할 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하고요. 그때 미리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미 경기 침체가 공식화 발표가 되면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우려하시지만 미국은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 어쩌면 저희가 이제 지나고 나면 최악이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은 많이들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을 십몇 년을 하면서 느낀 거는 시장의 다수로는 항상 틀리더라 라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11년, 뭐 15년, 뭐 18년 계속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2010년 정도에도 뭐 후쿠시마 원전 문제 있었나요? 그리고 뭐 그렉시트, 브렉시트, 미중 무역 갈등 등등, 그리고 20년 코로나.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다 올라왔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시간 짧다 보니까 제가 상세 데이터를 놓고 좀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 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고, 이게 원래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면은 슈팅을 더 강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저평가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 뭐 아마 사상 최대 실적 수준을 다시 한번 또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고점 당연히 돌파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이클 때는 4천 이상은 무조건 간다 라고 사료되니까 참고하셔서 또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고, 다만 저도 이 정도 설득력을 좀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이 좀 우수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진행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 주 분야는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차트적인 부분을 더 많이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또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